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치솟는 환율과 함께 우리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미증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3% 이상의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1월 달에 굉장히 좀 어려웠고 12월 초에 또 계엄 사태 때문에 크게 한번 또 출렁거렸고 이제 겨우 좀 정신을 차리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미증시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다시 좀 얻어맞았는데 조금 억울한 게 이제 미국 증시는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12월 달 들어서도 폭등 랠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나스닥 사상 최고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최고가 랠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하락은 또 우리 시장이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가 나온 건 이제 맞죠. 내년 이제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좀 후퇴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그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통해서 당초에는 내년에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번 금리 인하하는 걸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도표는 이게 법칙 같은 게 아니에요. 지난 9월 달에 점도표가 12월 달에 그대로 바뀌고 또 지난 6월 달에 점도표가 9월 달에 또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고 특히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코멘트가 뭐냐면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 인하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점도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 2기가 다시 시작되면 미국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뀔지 쉽게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점도표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년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악재들은 이미 우리 국내 증시 11월 달에 다 반영을 좀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장일 때만 커플링을 보이면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SK 하이닉스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악재는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죠.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지금 장중에 하락한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0%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3, 4%, 4, 5%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고 내년에도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빠르게 업황이 이제 살아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국내 증시의 첫 번째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후퇴하다 보니까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타격을 좀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악재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면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빠지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브로드컴이 내년에 이제 AI 시장을 또 주도하는 또 새로운 뉴 M7 종목으로 제가 브로드컴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브로드컴이 또 같이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칩리스, 팹리스 기업들 나름대로 지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 진행해드리면서 가온칩스까지 말씀드렸다가 이제 또 후속주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특히나 이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또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섹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살아있다라는 게
반도체 전체 업황에도 나름대로 이제 안정감을 좀 주고 있거든요. 대장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고 내년 1분기 전망까지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이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브로드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정말 많이 빠진 구간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오전장 수급 특징주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 요거는 조금 또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리콘2가 또 오늘 뭐 한 7%, 8% 정도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이 반등을 오늘 하는 이유를 굳이 좀 따져보면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봐요. 특히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 조선업종이 굉장히 강하죠. 현대중공업도 5%가 넘게 올라오고 있고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실리콘2 같은 기업이 8%가 넘게 반등하고 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사실 이제 국내 경제 상황, 대한민국의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악재죠. 근데 이게 임계치를 넘어서 1,450원을 막 뚫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 초반대에서 1,450원까지 올랐으니까 환율이 무려 10%나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집권이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가 한 10%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걸 오히려 환율로 방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제 폭등하는 구조에서 오히려 관세 폭탄과 관련된 방어도 좀 되고 수출과 관련된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해석이 좀 나오면서 조선 업종이라든지 화장품 업종이 살아나고 있다. 그게 그나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약세 구간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당국에서 계속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한 것 때문에 1,450원까지 한번 튀었지만 적어도 한 1,300, 1,430원, 20원 요 수준까지는 단기간에 이제 조금 하락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게 수출주들한테는 적어도 단기적인 이제 호재로 인식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오후장에 또 특징주 수급적인 특징으로 이제 보시면서 화장품 업종과 조선 업종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실리콘2의 수급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KCS인데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잘 방어해주고 있는 네.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시장 대비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탄해요. 미국의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은 오늘 같은 폭락 장세에서도 50%가 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3일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양자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CES에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건 다들 예상하는데 실제로 이번 2025년 CES에서는 가장 또 주목받는 게 또 양자예요. 이 양자 관련된 이제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용화 시기는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구글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양자 시장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전략 사업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보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어떤 수혜도 예상이 좀 되고 미국의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 대장주 이제 엑스게이트가 한 2, 3일 정도 좀 쉬었단 말이에요. 엑스게이트하고 KC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좀 눌림목이 형성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또 우리로, 우리넷 뭐 이런 짜잘한 종목들, 코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장대양 부분 만들면서 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이 양자 쪽은 시장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철저하게 이제 개별적인 이슈, 개별적인 논리로 이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뭐 1월 달에 이제 CES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대장주 엑스게이트, KCS 뭐 이런 종목들과 짜잘한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업식스가 4%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함께 유리기판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유리기판도 아까 제가 잠깐 코멘트 해드렸던
브로드컴 이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컴이 향후에 이제 유리기판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면서 SKC라든지 필옵틱스 같은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특히 디자인하우스 이제 팹리스 기업들,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거든요. 에이징랜드나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도 분명히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칩셋 미디어는 또 NPU 칩 이제 CPU, GPU 넘어서 이제 NPU로 가고 그게 또 이제 뉴로모픽으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 단계에 이제 또 상당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제 기업들이 새삼 다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상용화 시기는 아직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AI 반도체 시장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결국은 실리콘 이제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기판이 보편적으로 이제 보급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를 또 한번 받았기 때문에 SKC라든지 필옵틱스, JNTC 요 크게 보면 요 세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2950원까지 이제 단기 반등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지금 약간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뭐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렸으니까 요 구간까지 한 10에서 이제 15% 정도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축소 전망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에이프릴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와서 추세를 좀 살리려나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나 이제 기대감이 후퇴하는 또 유탄을 좀 맞으면서 오늘 그냥 개파락을 해버렸거든요. 한 4% 정도 이제 밀렸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개파락을 했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 악재.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실적 쇼크. 그게 이제 하나의 악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후퇴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점도표 제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상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줄줄이 다 하락세를 한번 경험을 좀 했었잖아요. 오늘 똑같은 이슈가 다시 이제 재차 반복되면서 한 번 더 이제 개파락이 좀 나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뭐 대량 거래가 나온다거나 투매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3~4% 정도 밀리면서 조금 이제 뒷걸음질을 친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은 금방 저는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미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가치가 내년 되면 훨씬 더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후보 물질 단계에서 이제 임상의 단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마일스톤 이제 수령하게 되고 그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도 같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3~4%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추세적인 흐름으로는 악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영을 좀 시켰다라고 보고요. 눌림목 조정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추세는 회복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2만 원 정도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안 좋은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시장이 굉장히 좀 시끄럽다 보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좀 컨텐츠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대내외적인 이런 이제 리스크에서 이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차트 흐름도 위치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8,380원 현재가로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가 결국은 오징어 게임 2 때문이에요. 12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을 하게 되는데 이미 뭐 방영도 되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정말 폭발적인 이제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역시 K 컨텐츠의 이제 저력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벌써부터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두 가지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내년에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뭐 이슈들이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한중 관계가 이제 복원된다. 특히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줄타기를 좀 하면 오히려 또 다른 이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중 관계 회복,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컨텐츠나 엔터, 게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A스토리는 특히 이제 또 중국 수혜를 또 강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2004년도에 이제 설립돼서 업력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지상파를 중심으로 1일 연속극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가장 이제 A스토리의 히트작이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걸 이제 A스토리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대미문에 이제 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관심을 좀 받았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OTT들이 K 컨텐츠에 대해서 주목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2의 오징어 게임, 제3의 이제 오징어 게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K 컬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는 극심하게 이제 부진을 좀 겪었지만 내년에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이제 더 이상 안 밀리는 그런 이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니까요. 여기서 한번 탕 튀어 올라가면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인 A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또 오늘 AI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AI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80원 현재가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AI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최근에 이제 루닛이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 네. AI와 이제 의료기기, 암 진단이 이제 결합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코크로스는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후보 물질의 적응증 확대에 있어서 얼마나 좀 적합도가 있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판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어저께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14,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가 어저께 많이 밀려서 끝났거든요. 8,900원 정도에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청약 당시 이제 공모 가격은 7,3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하냐면 상장된 기업 중에 이렇게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한다거나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게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신테카 바이오하고 파라사이 바이오 요 정도인데 사실 두 기업 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물론 이제 특례로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겠습니다만 막 5년, 6년 연속으로 이제 적자가 좀 나다 보니까 항상 또 연초가 되면은 막 상패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돌거든요. 근데 온코크로스는 어쨌든 어제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 동안에는 뭐 특별히 뭔가 뭐 횡령이나 뭐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상패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신규 상장된 종목이지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이제 키워드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이제 AI고요. 뭐 단연 또 AI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IRA라든지 그리고 GLP-1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AI는 이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 후보 물질의 이제 적합도를 평가하는 그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랩터 AI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AI 후보 물질의 이제 적합도를 검증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미 많은 이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고 순환매가 이제 확산이 좀 됐을 때 온코크로스도 강하게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손절가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지키셔야 돼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니까 추세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과정이니까 손절가 8,000원도 유념하시면서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한 지 이틀 된 종목이죠. 온코크로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 특집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